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웹 2.0 기반의 이비즈니스 전략 첫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기업 경영의 혁신적인 경향으로 보면 첫 번째 클라우드 소싱에 대한 가속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클라우드 소싱을 진행해 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웹 2.0 방식의 기존 사업의 혁신, 어떤 이노베이션한 웹 2.0 기반으로 혁신적이다.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드 2.0, 이 세 가지의 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라우딩 소싱의 가속화. 크라우드 소싱은 뭔가요? 기업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죠?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 잡지인 와이어드지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요. 크라우드 소싱이란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크라우드 소싱에 대한 의미는 기업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읍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인터넷,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와이어드라고 하는 잡지 회사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다. 그리고 신제품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이나 기술 개발 과정에서 소비자와 외부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가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된다. 또 이와 같은 흐름은 인터넷 웹을 기반으로 가능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럼 크라우드 소싱의 가속화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로 향상된 플랫폼 디자인인데, 요거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가 가속이 돼야 되고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플랫폼을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야 됩니다. 크라우드 소싱 가속화의 전략이라는 것은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사용하기 쉽게 만든다. 그 다음에 모바일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모바일 장치에 맞게끔 최적화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효과적인 인센티브 구조인데, 예를 들면 웹 2.0 비즈니스 이비즈니스 전략으로는 효과적인 인센티브 구조,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어떤 그 기여에 대해 재정적 인센티브나 상금을 제공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인정해야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배지 또는 공개 인정, 채용 기회 등 비금전적인 보상을 또 제공해야 되고요. 이것을 게임화를 시켜버리죠. 포인트나 리더보드, 그 다음에 레벨 등 게임과 유사한 요소를 사용해서 참여를 유도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상 봉사활동, 마케팅 캠페인으로서는 소셜미디어, 이메일 마케팅, 온라인 광고를 사용해서 잠재적 기여자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덧붙이면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랫폼 주변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육성하여 어떤 충성도와 지속적인 참여를 구족하는 솔루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확하고 매력적인 과제로서는 잘 정의된 문제, 이런 그 제품 개발 및 서비스를 원하게 할 때 잘 정의된 문제를 들 수 있는데, 기여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제나 작업을 제시합니다. 매력적인 콘텐츠, 어떤 매력적인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사용해서 과제를 설명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도구,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라고 하면
기여자 간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포럼이나 채팅방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프로젝트 관리라고 해서 작업을 구성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기여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말하는데요. 프로젝트 관리, 그 다음에 개방적이고 투명한 프로세스, 기여자에게 기여와 사용 방법에 대한 정기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다음 여기에 대한 이제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기여도를 평가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죠. 이러한 이제 기술 활용은 AI 및 머신러닝, AI를 사용해서 기여도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제공해서 클라우드 소싱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블록체인, 클라우드 소싱 프로세스의 투명성, 보안 및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웹 2.0 기반의 이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속화된 클라우드 소싱의 예를 들면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하는 자원봉사자,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아 누구나 편집이 가능하죠. 위키피디아 편집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해서 콘텐츠 생성 및 업데이트를 가속화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클라우드 일반인들에게 만든 UCC 제품 개발, 이런 것들은 자, 크라우드 소싱의 가속화, 이 크라우드 소싱의 가속화를 하게 되면 그 이점은 어디에 있나요? 속도 및 효율성이 높아지는 건데, 크라우드 소싱은 기존 방법에 비해 문제 해결 및 프로젝트 완성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크라우드 소싱을 가속화했을 때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다양한 참여자를 유지하면 다양한 아이디어와 솔루션이 탄생하죠. 그 다음에 비용 효율적, 대규모 전문가 팀을 고용하는 그런 큰 것보다 대규모 군중을 활용하는 것이 더 비용 효율적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 확장성으로서는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은 더 큰 작업이나 더 많은 참가자를 처리하기 위해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면에서는 클라우드 소싱은 종종 폐쇄적인 내부 팀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그 해결책이나 클라우드 소싱에 대한 모든 그 내용들이 가속화를 하기 위한 내용들을 잠깐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클라우드 소싱을 가속화하려면, 여기요, 클라우드 소싱을 가속화를 하려면 사용 편의성을 위해서 플랫폼을 최적화해야 됩니다. 플랫폼을 최적화하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 지원 활동을 통해서 잠재적인 기여자를 참여시키고요. 빠짐없이 함께 참여시키고, 기술을 활용해서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수행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더 빠르고 혁신적이면서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웹 기반의 이비즈니스 전략 세 번째로서는 웹 2.0 방식의 기존 사업의 혁신이 있는데요.
개방과 공유라는 웹 2.0의 기본 접근 방식이 사용자에게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기존 사업에 고도화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기존 사업의 혁신으로서는 사용자들의 인터넷 접근이 용이하게 하여서 컨텐츠의 업로드나 다운로드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와 같은 제품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기존의 이비즈니스 사업자들에게 SNS를 비롯한 모바일 비즈니스 활성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행정보 사이트, 부동산 사이트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SNS, 매시업 등을 활용해서 기존의 서비스와 사고방식을 고도화하고 웹 2.0의 주요 분야인 SNS 서비스는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매체로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죠. 웹 기반의 이비즈니스 장 네 번째로 엔터프라이즈 2.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웹 2.0 기본 개념인 공유, 개방, 참여를 기업 내외부의 협업과 소통의 과정에 적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엔터프라이즈 2.0은 어떤 내부와 외부의 협업과 소통 과정에 적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맥아피 교수가 소개를 하죠. 그동안 개별 사용자의 수준에서 활용됐던 웹 2.0의 개념과 기술을 기업 경영의 수준으로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셜 소프트웨어, 소셜 네트워킹 등을 활용해서 기업 내부 직원, 외부 파트너 고객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해서 업무 생산성의 향상과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서치, 기업 내부의 통합적 지식 검색, 링크스는 지식 간의 연결을 통해 다양한 지식 체계 구성하고, 어서링이라고 하는 건 기업 내 블로그, 위키피디아 등을 통한 지식 저작 공구의 제공이다. 그 다음에 태그를 통한 사용자 경험 기반의 동적 지식 분력, 익스텐션은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 및 확장한다. 익스텐션을 좀 높여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시그널로 새롭게 발생된 지식을 선별해서 자동으로 전달하는 장치 제공이다. 그리고 뭐 유사한 개념이지만 조금 더 근본적이고 폭넓은 변화의 의미가 있는 컬렉티브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웹 2.0 기반의 이비즈니스 전략으로서는 컬렉티브 엔터프라이즈,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요거죠. 컬렉티브 엔터프라이즈, 다수의 개인이 참여해서 인터넷 네트워크 기반 하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 컬렉티브 엔터프라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개인이 참여해서 인터넷 네트워크 기반 하에서 해야 됩니다. 그 기반 하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 이게 이제 컬렉티브 엔터프라이즈. 또 참여하는 다수의 개인은 기존의 고용주 직원의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관례를 들자면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전일제 온라인의 위키피디아는 전일제 풀타임 직원은 2명이고 의견을 게재하기 위해 외부 등록된 기고자는 36,000명에 달한다라고 하는 아주 어떤 관계로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기존의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전일제 직원은 2명이고 의견을 게재하기 위해 외부에 등록된 기고자는 36,000명에 달하는 거죠. 그래서 컨트리뷰터라고 하는 기고자들이요, 이런 것들을 그 컬렉티브 엔터프라이즈에 창출하는 모델로서 사용하게 되는데, 온라인 티셔츠 판매를 하는 3dress.com, 티셔츠를 판매의 핵심 기능인 제품 디자인과 주문을 외부의 50만 명 이상의 웹 사용자들이 해결한다. 그 다음에 2007년도의 경우 약 13만 건 이상의 티셔츠 디자인, 8천만 건 이상의 디자인을 평가하고 140만 장의 티셔츠 판매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온라인 경매 사이트인 eBay.com에서 지속적으로 판매 활동을 하는 미국의 사용자가 72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웹 기반의 비즈니스 전략은 이러한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6번째 사례로요. 그림과 같이 잠깐만요. threadless.com의 티셔츠 디자인 광고 디자인과 평가 사례인데요. 이렇게 이제 그 그림을 통해서 평가를 내려본다면 그 평가에 대한 개념은 그림을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997년 당시 르 거스너 IBM 회장은 이 비즈니스란 신개념을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인터넷과 IT를 활용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한 이 비즈니스는 치열한 경쟁 환경을 극복하는 동시에 인터넷을 비즈니스에 접목한다는 점에서 기업들에게 성장 동력이 되는 듯 했습니다. 비용 절감과 수익성 확보에 고심하던 일반 기업들은 이 비즈니스에 열광했던 이를 논하지 않는 CIO는 무능하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이 비즈니스 학과가 개설됐고 관련 경영 서적도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심지어 IBM의 경쟁 기업조차 자사의 핵심 전략에 이 비즈니스를 인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비즈니스 전성시대는 그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비즈니스 기업들은 IT 기업들은 이 비즈니스 전문업체라는 간판을 슬그머니 내리기 시작했고 이 비즈니스에 그 열광하던 일반 기업들의 관심도 급격하게 식어져 갔습니다. 여전히 유효한 기업인 이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왜 식었을까? 이유야 많겠지만 무엇보다 많은 기업들이 정부 시스템 및 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몇 개의 그 기술, 정보 시스템 몇 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이제 다시 말하면 이 비즈니스를
우리가 영원한 것으로 이제 여겼던 이 비즈니스 전성 시대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IT 기업들은 이 비즈니스 전문 업체라는 간판을 슬그머니 내리기 시작했고, 이 비즈니스에 열광하던 일반 기업들의 관심도도 급격하게 식어갔습니다. 여전히 유효한 개념인 이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왜 식었을까? 이유가 많겠죠. 무엇보다 많은 기업들이 정보 시스템 및 개를 도입하는 그러한 것만으로 장기 전략이자 비전인 이 비즈니스가 완성된다고 믿었던 탓입니다. 이 비즈니스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위한 준비보다는 그로 인한 혜택에만 몰두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든 데는 자사의 제품을 도입하면 이 비즈니스가 완성되는 것이냐 떠들었던 IT 기업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는 이 비즈니스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자리 잡지 못하고 유행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합니다. 올해 들어서 디지털 콘텐츠 업계의 눈과 귀는 웹 2.0에 모아져 있습니다. 왜 웹 2.0은 공급자가 만든 일방향 콘텐츠에서 벗어나서 공유와 참여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직접 만든 콘텐츠, 즉 UCC는 이제 User Created Content라고 해서 그 앞자를 싸서 UCC가 인터넷 세상을 견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웹 2.0은 기존 폐쇄형 인터넷을 개방형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지난 1997년 당시 루거너스 IBM 회장은 이 비즈니스라는 신개념을 영원할 것으로만 같았던 이 비즈니스 전성시대는 어떤 이 비즈니스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준비보다는 그로 인한 혜택에만 몰두했던, 물론 그렇게 이제 오해하도록 만든 데는 자사의 제품을 도입하면 이 비즈니스가 완성되는 것이냐 떠들었던 IT 기업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는 이 비즈니스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유행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합니다. 올해 들어서 디지털 콘텐츠 업계의 눈과 귀는 웹 2.0에 모아져 있고, 웹 2.0은 공급자가 만든 일방향 원웨이에 대한 그 일방향으로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방향 콘텐츠에서 벗어나 공유와 참여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직접 만든 콘텐츠, 즉 UCC죠. 아까 말씀드렸던 유저 크리에이티드 콘텐츠가 인터넷 세상을 견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2.0 웹 2.0은 기존의 폐쇄형 인터넷을 개방형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러한 기점에서 인터넷 혁명이라고까지 일컬어졌었죠. 그래서 실제로 웹 2.0의 중요성을 인식한 대형 포털 인터넷 기업들은 관련 전략에 마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비즈니스 전문 업체라는 간판을 이제 슬그머니 내리기 시작했고, 이 비즈니스에 열광하던 일반 기업들의 관심도도 급격하게 떨어져 갔습니다. 여전히 유효한 개념인 이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왜 속았을까요? 왜 식었을까요? 왜 땅에 추락했을까요? 이유야 많겠지만 무엇보다 많은 기업들이
정보 시스템 및 정보 시스템 몇 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장기 전략이자 비전이 이 비즈니스가 완성된다고 믿었던 탓입니다. 자, 그리고요, 요 조금 이제 우리 교재에서 조금 벗어나서요, 이 비즈니스가 IT 산업을 견인하는 핵심 이슈에도 불구하고 유행처럼 돼버린 이유는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일부 IT 기업들의 얄팍한 상술과 그로 인한 오해에 기인했습니다. 우리가 웹 2.0이 성공하려면 플랫폼 제공자가 사용자인 네티즌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배려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사 수단으로서 웹 2.0이 활용된다면 또 하나의 유행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 비즈니스에서 이것을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